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자신만의 어떤 시장 필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를 깨닫은 게 몇 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식 비중을 뭐 365일 100%씩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정말 위험할 때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겠구나. 그 기준을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최적화된 뭔가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필터를 잡아놓고 시장을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디스클레이머고요. 일단 제가 어떤 엑셀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365일 주식을 100% 가져가고 신용을 쓰시는 분들은 365일 신용을 100%씩 쓰고 그러면 어느 순간 시장이 정말 위험하게 휘청거릴 때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주식을 좀 열심히 하고 이럴 때는 주식을 좀 비중을 낮게 하자. 높게 한다는 거는 뭐 70% 이상일 수 있겠고요. 낮게 한다는 거는 뭐 50% 언더 또는 뭐 이럴 때 잘 될 때는 뭐 100%씩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모두 만족할 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자기가 뭔가 내가 규칙을 세웠을 때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라고 이제 규칙을 세웠다면 그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람을 설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알람입니다. 알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나 오늘 아침에 오늘 좀 늦게 일어날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는 진짜 예시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통계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뭔가 최적화된 어떤 지표를 찾는 거는 무의미하고 내가 이걸 지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일선 이하에서 지수가 놀고 있거나 그러면 주식 투자 비중을 굉장히 낮춰서 플레이를 합니다. 또는 똑딱이 위주로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우리가 주식 비중을 높게 할 때는 뭐 코스피 지수가 200일선 이상에서 놀고 있을 때는 일단 지수 자체가 모멘텀이 있는 시장이니까 모멘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주식 비중을 뭐 90% 이상 가져가기도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은.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코스피 지수나 또는 코스닥 지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더 민감하고 위험한 지표이니까 코스닥 지수가 뭐 200일선 이하에서 놀고 있다면 이게 내가 여기 이 시장에서 참여해서 먹기가 쉽지 않을 장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필터예요. 어떤 분들은 뭐 100일선을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이제 강하게 쓰시는 분들은 뭐 50일선을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60일선을 쓰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200일선도 많이 쓰고요. 그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이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 이평선 위에 하나라도 위에 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자 라고 이제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지수가 쭉 올라가다가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 이평선 3개를 모두 다 이탈하고 있대. 이탈하는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낮추자 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전략을 쓰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휩소가 있으니까 이걸 주식을 다 팔고 다시 채우고 이렇게 못하니까 결국 이제 주식 비중을 얼마까지 낮출 거냐. 이건 사람의 개인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식 비중이 높다고 기준으로 하는 거는 70% 이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90%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식 비중이 낮다는 게 저는 이제 70% 언더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 투자 종목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주식 투자 비중이 70% 언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한 종목의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춘다고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보려면 50% 언더까지 낮춰야 될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 주식 비중을 50% 언더로 지금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거는 다 주관적인 거고, 자신이 어떻게 시장에서 체득하는 종목 수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에 따라 달려 있고,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비중에 따라 다르게 되어서 형성되겠지만, 우리가 필터 전략이라는 것도 다 주관적인 거예요. 자신이 이제 다 쓸 수 있는,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날 거라면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췄을 때 그 알람이 딱 발생하면 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일종의 알람이에요. 코스피 지수 201선 언더네. 나 그럼 주식 안 할래. 코스피 201선 이상이네. 이제부터 주식 해야지. 이렇게 이제 내가 알람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저는 좀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이니까, 이 방식은 이제 기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방식을 나머지 방식들을 이제 선호하는데, 예를 들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자신만의 어떤 필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필터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필터를 통해서 피어 앤 그리드를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그 한국형으로 만든 걸 오실레이터로 치환한 다음에, 이제 돌아섰구나, 이제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매해보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위에서 내려갈 때는, 정말 이제 과열권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주식 비중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 여차하면 인버스도 섞어서 가져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전략도 추구를 합니다. 또한 이제 뭐 업종 쏠림 지수가 있죠. 이게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자. 만약에 이게 많이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올 때는 뭐 주식이 잘 되는 구간이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워 놓는 거죠. 자신만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또 요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카나리아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논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바우터 켈러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투자 전략들이 있어요. 이 전략들이 전략들 중에서 이 카나리아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은 게 있는데, 어떤 주가 모멘텀이 뭔가가 깨졌을 때, 내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주가 모멘텀이 깨지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HAA 전략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BAA 전략이 있고 DAA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의 논문을 가지고 뭐 챗GPT한테 논문 던져줘가지고 코드 짜달라고 하면서 막 만들어서 보면, 저는 이제 카나리아 자산만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HAA 전략은 팁이라고 하는 자산의 경우에서는 공격 모드를 해야 된다. 그리고 BAA 전략에서는 지금은 얘는 안전자산을 해라, DAA에서는 이제 공격 모드를 해라 라고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내가 카나리아 자산 중에서 3개 중에 2개 이상이 공격일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카나리아 자산 중에서 3개에서 공격이 이제 1개 이상, 1개 이하, 또는 이제 3개 다 이제 문제가 있다, 안전자산으로 하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자, 뭐 이런 이제 필터도 같이 이제 그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 이외에도 시장에는 여러 가지 필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필터 전략들이 있으면 뭐예요? 안 쓰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6시 알람을 해워놨는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런 방법으로 필터를 우리가 내가 필터를 구축을 해서 필터를 지킬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필터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자가 결국에는 자신한테 잘 맞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는 방법이고, 찾아나가는 게 이 투자에서 계속 이제 살아남거나 투자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자신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틀로는 자신만의 필터를 만들어서 그 필터를 통해서 좋은 시장일 때 투자를 하게 습관을 좀 들여야 되고, 좋은 시장일 때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좀 나쁜 시장이라고 생각이, 확률이 좀 떨어지는 시장일 때는 주식 비중을 낮게 가져가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이제 체크를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체크를 할지,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어떻게 비중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고, 365일 100% 투자하고 365일
신용 100%막 신용 몰빵 신용을 이제 풀로 가져가게 되면은 중간에 한 번씩 털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가급적이면은 자신만의 어떤 필터를 누구나가 가졌으면 좋겠다. 정답은 없고 이 방식들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필터를 뭔가 체크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뭐 요거 4개를 쓰는 걸로 제 몸이 굳어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이제 필터 전략을 내가 시장에서 이 투자 시기를 내가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투자 필터를 만약에 잡는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이제 본인들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또 뭐 최적화하겠다고 뭐 매대리 평선을 하는 게 좋으니 많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6시에 일어나는 놈이나 6시 반에 일어나는 놈이나 자신한테 하루의 일과에 맞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세팅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말짱 꽝이다. 결국 이제 아침에 알람 해놓고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